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한 고급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지역의 감정평가액에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자들에게는 핵심적인 고급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앞의 두 개의 동영상에서 제가 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등과는 상관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동주택의 대지지분 한 평당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받았고 또 공동주택의 종류별로도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은 대지 지분의 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왜 공동주택은 물건의 종류와 대지 지분의 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우리나라 재개발 역사상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물건의 개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조합원도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실제 사례입니다. 물론 다른 재개발 구역들마다 제각각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남 3구역의 사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충분히 참조를 해볼 가치는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공동주택의 대지지분 한 평당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한남 3구역에서 공동주택의 숫자는 총 1662개가 되고요. 이 공동주택 1662개의 대지지분을 모두 더하면 총 17,315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총액은 1.68조 원 정도를 받았고요. 즉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한 평당 평균 9,7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의 종류별 감정평가액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한남 3구역에는 아파트가 총 147개 있고요. 이 147개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의 총 면적은 1648평 정도입니다. 아파트 147개의 총 감정평가액은 1767억 원을 받음으로써 아파트는 대지 지분 한 평당 평균 1.07억 원 정도의 높은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립주택은 총 177개고 이에 대한 지분 면적은 총 2760평이고요. 감정평가 총액은 2648억 원을 받음으로써 연립주택은 대지지분 한 평당 평균 9600만 원 수준의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원빌라는 총 621개가 있고 지분의 총 면적은 6635평, 그리고 감정평가 총액은 6534억 원을 받음으로써 원빌라는 대지지분 한 평당 평균적으로 98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환 다세대 주택, 속칭 구분빌라 혹은 쪼갠빌라라고 하는 것은 총 717개 정도가 있고요. 지분의 총 면적은 6273평, 그리고 감정평가는 총 5830억 원 정도를 받아서 전환 다세대 주택은 대지지분 한 평당 평균 93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 물건의 종류별로 대지지분의 크기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전환 다세대 주택은 지분이 작은 7평 미만짜리는 지분 한 평당 9,500만 원 정도의 감평을 받았고, 구분빌라 전환 다세대라 하더라도 지분이 25평 이상인 큰 것들은 지분 한 평당 8,2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표에서 제가 숫자를 잘 좀 크게 써드렸으면 좋겠지만 좀 민감한 영업 비밀 자료라서 일부러 글자를 좀 작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빌라 같은 경우는 지분이 7평 미만의 작은 것은 지분 한 평당 평균 1억 1천만원 정도 감평을 받았고, 지분이 25평 이상인 큰 원빌라는 대지 지분 한 평당 평균 8,200만원 정도의 감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같은 건물의 빌라라 하더라도 층별로도 감정평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층의 감정평가액이 가장 적게 나왔고요. 지상층으로 올라갈수록 1층,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갈수록 감정평가는 약간씩이나마 좀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재개발 지역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날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개략적이나마 이유와 정답이 설명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립주택의 경우도 빌라와 대동소이한 이제 결과치를 보여주는데요. 즉, 연립주택은 지분 면적이 10평 미만의 작은 것들은 지분 한 평당 약 1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지분 면적이 25평 이상 되는 큰 연립주택들은 지분 한 평당 약 8,400만원 정도의 감평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지분이 7평 미만의 초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지분 한 평당 약 1억 4천만원 정도 이상, 1억 4천 이상 감정평가가 이제 높게 책정이 됐고요.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분이 이제 좀 큰 25평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대지 지분 한 평당 약 9,8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상기 4개의 공동주택 종류, 즉 아파트 연립, 원빌라, 전원다세대라는 4가지 공동주택들에 대한 감평액을 살펴봤는데요. 지분 한 평당 감평액이 종류별로도 사뭇 다르고 또 지분 크기에 따라서도 감평액이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분의 크기별로 지분 한 평당 감평액이 차별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지분이 작은 것일수록 지분당 매매 가격이 그동안 히스토리컬하게 높았고, 반대로 지분이 크면 커질수록 지분당 매매 가격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실제로 한남 뉴타운의 공동주택 거래 가격에 대한 히스토리, 2006년도서부터 2022년까지의 내용인데요. 작은 물건은 이제 매수자 간의 경쟁이 많아서 가치, 즉 추정되는 감정평가액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고, 반대로 큰 물건일수록 수요자층이 엷어지면서 가치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물건의 지분 크기별 거래 가격 분석은 향후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한남 3구역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평액을 저번 공시지가와의 상관성 동영상, 공시가격과의 상관성 동영상, 그리고 금번 대지지분 및 거래가격과의 상관성 동영상이라는 총 3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자세하고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지만,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아직 제작도 좀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등등의 사유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독주택, 또 상가주택, 나대지 등등의 다양한 물건 종류별 감정평가액의 사례를 살펴볼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의 사업성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그 사업성 수준이라는 것의 의미와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업성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의 변화가 비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런 비례율 변화가 개별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등과 같은 것도 좋은 동영상의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실전 사례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여타의 다른 재개발 구역들, 예를 들면 한남 2, 4, 5 구역의 모든 물건들에 대한 감정평가 순위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 이러한 분석은
이제 매우 강력한 효과를 이제 지니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 2, 4, 5구역의 보유 물건 주소만 들으면 그 물건이 해당 구역에서 감정평가액 순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서 몇 평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추가 분담금 혹은 환급액은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 등등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정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고요. 본 동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가능한 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